중화는 소화기에만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허리 아픈 데도 많이 썼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중안에 침을 놓는 한의사가 진짜 한의사다. 침을 잘 놓는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안을 많이 놨어요. 좀 우리나라 한의학의 특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중안이 되게 유행한 자리였거든요. 중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맥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맥상에 있으면서 이 몸의 중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든 동맥이든 이 가운데 성상의 문제들을 소통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원도 있고 인중도 있고 뭐 장강도 있고 요양관도 있고 그런 자리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자, 요양관은 양기가 들어오고 거풍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허리 통증이나 비뇨 생식기 외에는 쓴 일이 없죠. 그다음에 기해관우는 보하는 자리죠. 그다음에 인중은 구급혈이죠. 중화는 소통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자리니까 소화기에도 쓰고 통증에도 쓰여요. 특히 임동맥경을 따라가는 모든 질환에 다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요통, 모가지, 목이 아픈 거, 치질, 가운데 있는 거 다. 반면에 항문 회음부에 있는 장강혈도 또 허리 아픈데 자주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경치열이에요. 같은 경락 안에서 소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양경이나 담경이나 이런 거 있는 거를 중환으로 치료하지는 않고요. 임동맥상에 나타나는 모든 체증을 뚫어주는 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랑 허리 아픈 거는 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환을 잡을 때는 이렇게 스테르널 앵글에서 여기는 연골이에요. 여기 스테르눔이고요. 그래서 립이 붙어 있는 자리죠. 배꼽과의 딱 가운데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환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여기를 위아래로 만져보면서 이렇게 딱 앞통점에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찾으면 특히 소화기가 안 돼서 톡침을 맞는 경우에 앞통점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놓으시면 되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이 간의 하단부와 위장의 하단부에 걸려요. 여기쯤이 중환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여기 중환이죠. 반투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위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위장의 위치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이 밑에까지 쫙 내려와 있기도 해요. 그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또 누웠느냐 앉았느냐에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찌르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더 딱 잡아가지고 찌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찌르는 요 자리에 딱 여기가 N12 그러니까 위장의 하단 그리고 간의 하단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배꼽 위치인데 배꼽 위치는 사람마다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배꼽을 사실 기준으로 절반점을 잡는 것 자체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환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상완, 하완, 건리, 구미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단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을 찌르게 되면 복강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1차 중요한 관점이에요. 복강을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날씬해요. 지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여기가 한 1촌 정도 돼요. 그래서 복강을 안 뚫고 복강에 자극만 주고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강을 뚫을 수도 있어요. 복강을 뚫게 되면 또 위장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관건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안 뚫었어요. 복막도 안 뚫었어요. 근데 요즘 중국 한의사들은요 끝까지 다 찔러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천공 사례가 있고요. 위장은 훨씬 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천공 사례가 있어요. 저도 옛날엔 다 뚫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복막을 딱 뚫고 다시 나오는 이 정도로 제가 침을 놓습니다. 자, 침 놓는 요령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중화는 잘 넣어야 돼요. 위험해서 잘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효과를 보려고요. 깊이만 깊게 놓지 않으면 중화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임 선생님이 친구 경험방에서 중환을 찌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책이 없어요. 정말. 중환혈에 침이 8푼 정도 들어간다. 1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마다 외포와 내포가 빌드가 다르다. 특히 다른 게 지방이 달라요. 그 지방의 두께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침을 처음에 피부에 넣을 때 견고한 것 같다. 천천히 침을 넣으면 피부를 지나 침 끝이 공중에 빠진 듯하다. 그게 지방이에요. 지방은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찌르면 그냥 공중에 턱 침이 휙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포에 이르면 갑자기 단단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복막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움찔한다. 그러네 멈추고 10번 숨을 내쉴 동안 침을 꽂아줬다. 천천히 침을 뺀다. 이게 복막까지 침을 놓는 겁니다. 영화 올빼미 봤나요? 올빼미 보면 침을 놓는 게 아니라 무슨 못을 놓쳐.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배꼽에다 침을 놨을 때 멀리서도 침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굵은 침을 쓴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저 학생 때만 해도 진짜 과장 안 하고 한 1mm 되는 침들 맞았어요. 지금은 뭐 0.40만 돼도 기절하는데 그런 침을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공의 위험도 크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 사람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8푼 놓으라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방이 많으면 1촌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아주 지방이 없을 때 얘기예요. 8푼 정도 들어가면 딱 저항이 있고 굉장히 조금이에요. 2cm? 2cm 남짓? 그러면 이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환에 침을 놓으면 손 끝에 감각을 집중하고 복막에 딱 들어가는 느낌, 그걸 뚫는 느낌을 잘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한 게 다른 데 침 놓는데 다 그대로 쓰여요. 그런 식으로 근육을 지나는 느낌, 뭐 파샤를 지나가는 느낌, 지방을 지나는 느낌을 손끝에 익히셔야 돼요. 이게 뭐 옛날 얘기지만 하루 건너 침을 놓을 수 있었는데 중환은 7, 8일 지나 침을 놓는다. 이런 게 다 굵은 침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술 같은 거예요. 자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위장을 뚫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썼지 않을까 싶어요. 침으로 위장을 뚫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친구 경험방에 나오는 위장의 자위법이에요. 그럼 8푼과 지금 여기서 묘사한 기술이 딱 다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침을 여기서 찔러서 복막을 뚫고 쭉 들어가서 다음번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놓으면 위벽은 뚫지 않고 위장만 건드리고 후퇴해서 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위장이 제가 위치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빵빵해서 바로 피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어떻게 놓냐면 손으로 이걸 꽉 눌러요. 그냥 위장까지. 그럼 지방이고 뭐가 다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복막까지만 딱 건드려요. 그러면 위장까지도 간 거니까요. 이 공간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눌러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뭐다? 듣기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어떤 깊이든지 느낌만 만들어내면 돼요. 이게 너무 잘 안 된다. 난 겁나서 못 찌르겠다. 저는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마른 사람 같은 경우. 조금만 찌르고 염전 제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극만 이끌어내면 되니까 자극을 이끌어내세요. 뭐 저는 뭐 전침은 안 쓰지만 전침을 쓰든지 수기를 하든지. 자, 요거는 이렇게 횡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허임 선생님이 말한 게 피부 뚫고 공중에 뻥. 그 다음에 리니아 알바가 요 식스팩 만드는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게 들어가서 딱 뚫고 그러면 이제 바로 뚫고 나면 복막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가 꿈찔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찔러서 한번 저항을 더 맛보고 약간 후퇴한 다음에 움찔하면 또 후퇴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안전하게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횡단면 트랜스버스 섹션이에요. 이 사람은 누워서 침 맞고 있나요? 찍었나요? 서서 찍었나요? 이 사람은 누워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지금 이쪽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가스가 창조되기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피부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공중을 뽕 뚫고 여기 복막을 푹 뚫은 다음에 꽤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이게 5cm니까 한 1cm 정도 더 들어가서 위벽에 도달하게 돼요. 누워서 침을 맞는 경우. 이게 사람마다 또 음식 섭취 여부에 따라 다 너무나 다르니까 이 메저먼트 갖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디 정도의 위장이 있는지 좀 느낌이 오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뱃살이 좀 있네, 우리만큼. 아까 그 사람은 너무 뱃살이 없었잖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뱃살이 한 1.5cm, 2cm 되네요, 이 사람은. 그럼 2cm 들어가고 복막 뚫고 1cm 들어가서 자극 주고 올라오고 7cm는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이 뚱뚱하다고 하더라도 2cm, 1cm, 3cm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 이거 한번 보세요. Average thickness of abdominal wall는 2cm 정도예요. 2cm. 그러니까 팔푼이 딱 맞는 설명이에요. 옛날 사람 다 해보면서 한 거죠. 한국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cm 정도. 근데 이게 무의미가 없다는 게 꽉 누르고 놓으면 어차피 다 똑같아져요. 지방이 꽤 있어도 딱 누르고 놓으면 8푼과 마찬가지다. 1촌이 25로 잡으면 8푼이 한 20cm가 20mm가 된다. 그래서 맞게 되죠. 근데 아주 마른 사람은 복벽에서 10mm밖에 되지 않는다. 1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를 봐서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허임 선생님께서 사람의 외포와 내포가 얕고 깊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모던 에큐펑처 제너럴이 아주 깊이 넣는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선생님들이 원 오브 더 스터디에서 70mm를 들어갔어요. 7cm 들어가면 위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xpand its stitch with the abdominal nerve plexus.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뭐 사고 날 경우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보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안에 침을 놓다 복막염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테ril하게 돼서 컨태미네이션 안 되도록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뭐 저걸 넣어가지고 뭐 암이 낫고 그런다면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옛날에는 소장 대장부에다 다 침 놓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복막염 사례가 복원된 것들이 있는데 너무 깊이만 놓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연루된 혈자리가 천추, 중안, 기문 등이었어요. 많이 놓는 혈자리라서 그래요. 복강내 자리에 특히 하복부, 그러니까 위장 아래 자리들은 다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예, 천추, 중안, 기문이 많이 놓는 자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침구 대성 명나라 때 침구 서적이죠. 여기 나온 얘기인데 범침 복상열, 그러니까 배에다 침을 놓는 무릇 침을 배에다 놓을 때는 영 환인 환자로 하여금 앙화 눕게 해라. 앙화는 수파인 포지션을 눕게 해라. 그래야 오장이 평평해진다. 4. 하여금 오장으로 하여금 수직 평평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환을 면할 수 있다. 자환은 죄송합니다. 찌를 자자예요. 찔러서 생기는 환, 의료사고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서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도식적인 그림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누우면 음식물이 아래로 평평해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침을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위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공성 복막염. 위가 확장되면 면적은 넓어지고 위벽은 얇아진다. 제3연전을 과하게 하지 마라. 깊이 넣을 때는. 윗속의 내용물은 복강대로 유입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침자로 위벽의 손상이 복강수로 유출되면 그러니까 음식물이 나오면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더 위험한 거는 대장이나 소장이에요. 거기는 찔렀다가 그냥 똥을 묻혔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훨씬 위험하죠. 간이나 췌장의 천공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중앙선을 손가락 세로로 부드럽게 촉진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여기쯤 놓고 싶다 이런 자리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부위 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가 중안의 위치를 먼저 메저먼트에서 중간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만져가면서 손가락으로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꽉 누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 손가락이 이 위장까지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복막이 딱 위장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아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르는 이유가 요즘 침 놓을 때 이걸 딱 눌러서 바이아스를 없앤 다음에 바이아스를 없애고 그다음에 환자로 하여금 숨 들이쉬고 내쉬게 해요. 내쉬게 하면서 천천히 찔러요. 그래야지 뭐 자기 환자가 숨을 쉬면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숨을 내쉬는 한 호흡 안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 환자가 너무나 빨리 훅 내쉬고 다시 들이쉰다. 그러면 나도 멈춰요. 아니면 환자한테 그냥 숨을 참으세요 하고 놔요. 근데 저는 숨 길게 내쉬세요 하고 천천히 딱 내리면 호흡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침을 유침하는 경우인데 이건 들어가면서 slowly release the left hand 해야 돼요. 숨을 뭐 여기 그냥 3초 동안 내쉬잖아요. 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면서 감각을 느끼고 그 사이에 천천히 왼손을 띄는 거예요. 유침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유침을 하는 경우엔 그렇게 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왼손을 안 떼면 침이 휘어요. 쓰러져요. 그 다음에 요 조직에 다른 걸 다 느껴야 된다. different sensation을. 그 다음에 once you feel resistance, patient can also feel pain. 그게 이제 복막이니까 stop progress.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보험같이 살짝 한 1mm 정도나 기분상으로도 조금 후퇴한 다음에 유침한다. 이러면 그냥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허임 선생님 말한 그대로. 여기서 이제 더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호기시 자침하면 환자를 릴렉스하기 때문에 배에 힘도 빠지고 침 놓기가 더 좋습니다. 중화는 commonly used for musculoskeletal pain. 근육계 질환에 많이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친구 경험방 얘기인데요.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에 중환침법을 쓰면 항상 효과가 있다. 이게 중환침이라고 하잖아요. 이 허임 선생님은 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중환에는 특히 침을 이렇게 자세하게 놨었어요. 다음에 이것도 무릎 관절염에 중환, 위중, 풍지 자침해라. 풍지는 왜 그럴까요? 거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에 이것도 여기 보면 위중이랑 중환 같은 아까 봤던 거랑 같죠. 오금 가로주름에 뜸 뜨고 중환침법을 쓰고 중환침법을 허임 선생님은 참 많이 썼어요. 이런 전통이 그 구한말까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한의사 선생님들은 중환 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넘어가죠. 다음에